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저의 미국 알바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 결혼 이민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미국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 바로 미국에서 뭐하고 살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미국 오기 전에 도대체 뭐하고 살아야 되나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 뭐 미용사, 뭐 네일샵 뭐 이런 거 맨날 찾아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 병원의 프런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시면은 접수대에 앉아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병원 행정 관련 온갖 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자 들어오시거나 뭐 나가시거나 하는 체크인, 체크아웃, 뭐 전화 받고, 전화 걸고, 뭐 팩스 오는 거 받고, 온갖 서류 요청 같은 거 오면은 그거 정리해서 선생님 갖다 드리고, 뭐 빌링 같은 거 관련해서도 뭐 보험사랑 컨택하고 아니면 보험 확인하고 그런 등등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뭐 진료 보는 거 외에는 다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당연히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이직을 하면서 저희가 시부모님 댁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큰 금액의 돈이 필요하게 된 거죠. 왜냐면 렌트비가 엄청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렌트비랑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만약에 저축까지 하고 싶으면 저도 꼭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사무 행정만 하던 사람이라 뭐 딱히 기술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오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니까 아무거나 해보자. 일단 누군가가 날 써주기라도 하면 너무 감사하겠다. 진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잡 찾는 곳에 뭐 이런저런 걸 쳐봤는데 이 병원 일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병원에서 뭐 일해본 경험도 없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을까? 뭐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이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 면접 보고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 앞으로 뭐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학교를 또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의료계가 괜찮다고 하니까 MA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내가 의료계 관련해서 아예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그럼 MA 공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원한 것도 있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의료진으로 일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거는 포기하기로 했고 따로 그 공부는 하고 있지 않아요. 일은 엄청 바빠요. 뭐 좀 시간에 따라서 뭐 바쁜 때도 있고 안 바쁜 때도 있는데 환자를 받는 것도 뭐 바쁘지만 정말 전화가 정말 많이 오고 뭐 온갖 서류 요청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뭐 다른 병원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이거 보내달라 저거 보내달라 그런 요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뭐 보험 확인하고 뭐 갑자기 뭐 새로운 환자들 오면 또 그거 받고 뭐 하다 보면 하루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영어는 아직도 힘들어요. 특히 이게 병원이다 보니까 정말 온갖 의료 단어들, 예를 들어서 뭐 병명, 약 이름, 아픈 부위 설명하는 거 등등 뭐 진짜 그런 내용들을 하루 종일 듣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들어도 어려운 단어들을 영어로 들으면 정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영어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출근하기 전에 나 그냥 하지 말까? 그냥 가지 말까? 이런 고민도 진짜 많이 했는데 뭐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기 전에 노트를 한 권을 샀어요. 그래서 출근해서 그때 직원분들이 뭐 전화 통화하면서 아니면 환자분들 올 때 하는 영어들 그런 것들을 그냥 싹 다 노트에 다 적었어요. 그 문장 자체를 그냥 다 적고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물어봐서 그걸 적어가지고 그냥 다 외웠습니다. 맨날 보고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연습하고 이렇게 전화 받게 되면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게 됐는데 그거 외로 갑자기 그냥 내가 예상치 못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뭐뭐에 걸렸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가 지금 뭐 어디를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오면 제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당황하고 일단 뭐 여쭤보고 전화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전화를 하고, 이게 진짜 전화 영어잖아요. 전화 영어가 그 말이 들리는데 그 중요한 부분들, 내가 들어야 되는 부분들만 빈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진짜 힘들었죠. 뭐 아직도 영어는 힘들고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런 것들은 이제 옆에 직원들한테 좀 도움을 받습니다. 영어를 제가 20대 중반에 1년간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원어민이기 때문에 계속 영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일할 때도 계속 외국인들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계속 써왔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걸 뭐 전달하고 뭐 이렇게 듣고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이게 일은 다르잖아요. 기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되게 프로페셔널하다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뭐 영어를 얼마나 하냐라고 객관적인 수치로 보자면, 제가 어학연수를 하기 전에는 토익 한 400점대 나오던 사람인데요. 갔다 오고 나서는 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봤을 때 토익 한 900점? 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짧게 그 영어 강의 코스를 들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레벨 테스트. 그 레벨 테스트에서는 어드밴스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로우 어드밴스드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일상생활 속에 뭐 대화 이런 거는 괜찮지만 의료 영어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의료계에 외국인들이 일하는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일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어가 100%가 잘 안 되더라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꼭 내가 막 진짜 완전히 마스터 해야지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프론트 일부터 뭐 보험사, 아니면 큰 병원, 아니면은 의료진들까지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전화를 하면 이 사람 원어민이 아니구나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약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위안을 받죠.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든 부분은 뭐 영어가 제일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일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어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보면은 파악될 내용들을, 저는 어떤 서류를 받았을 때 한 3-4번은 이렇게 읽어야 파악이 되니까 많이 불리하잖아요. 그래도 그동안은 이제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한 짬밥이 있으니까 뭐 눈치코치는 진짜 잘 쓰고 한국인답게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영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쯤이었으면은, 내가 원어민이었으면 지금 정말 거의 마스터하고도 남을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옆에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환자들의 어떤 의료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게 뭔지 정확하게 100%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한 3개월? 익숙해지는 게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래도 이제는 좀 하겠다 한 게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단 좋은 부분은,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어요. 일하기 전에는 이거를 들어도 잘 몰랐던 의료 체계가 일을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그림을 그려지게 되었는데, 이게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은 좀 일반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 중에 한국 분들 많은데 미국에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메디케어가 뭔지, 메디케이드가 뭔지, 이건 어떻게 하면 받는 건지 그 차이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닥터를 볼 때 왜 이 돈을 내는 건지, 디덕터블이 뭔지, 뭐 코페이가 뭔지, 이 돈 얘기하다가 화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화를 내냐면 내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좀 이제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고,
다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한국어로 설명도 다 나오지만 이제 공부를 안 하면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내가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때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되게 불리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되게 클 수가 있어요. 이 병원이 나한테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필요 이상으로 더 돈을 청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적어도 그런 불안함은 좀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이 의료계 시스템을 뭐 다 알게 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게 적당한 건지 내가 내는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 그런 의료 관련 스킬을 갖게 되었다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의료계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 근데 아무런 의료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하기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처럼 의료 쪽으로 딱히 갈 생각은 없지만 그냥 행정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성격이랑 맞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행정 일 하고 싶다 하면은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의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 여기 버지니아에 사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이런 알바를 해봤는데 이런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 연락 주시면 저희 한번 같이 영상을 찍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오시는 분들한테 좀 여기서 일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CBS에서 일하면 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뭐 이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팔로우업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